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면 대학 가면 끝날 거 같잖아요. 대학 가서 끝나는 거는 1년이에요, 딱. 2년 또는 3년 후에 또 취업반이 되잖아요, 취업반. 또 이 행동하고 있어요, 또. 그런데 끝날 때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면 또 이 행동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 회사에서.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행동, 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좋으십니까? 정현, 하루 종일 학고제 있는 거 좋아요? 좋아요? 안 좋지 않아요? 본인이 이거 꿈이야?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놀고 싶을 것 같은데. 네. 4시간씩 공부하는 건 인정, 괜찮아. 하루에 4시간씩 아침에 딱 공부하고 신나게 뛰어놀고 싶은 거, 그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놀기만 하면은 뭔가 약간, 이렇게 살다 나 굶어 죽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 공부를 제대로 집중해서 해놓으면은 끝나고 놀 때 신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잘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거든요. 저는 친하진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4시간씩만 공부하고 놀았어요. 근데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고3 때. 재수한 거 아니고. 이해됐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는 그동안 안 했던 거를 몰빵으로 한 번에 확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대학교 갔잖아요. 대학교 가서 또 놀고 있으면은 또 신나게 놀다가 또 몰빵해야 되죠, 또. 그럼 또 이렇게 힘든 상황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학 가서는 1학년 때부터 하루에 4시간씩만. 아침 2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고, 학교 쉬는 시간마다 하고, 학교 끝나고 놀면 돼요, 그냥. 근데 신나게 술 먹어요. 신나게 놀아요. 취업 준비할 때까지 신나 미친 듯이 놀아요. 절대 공부 안 해요. 시험 기간에 깔짝. 그럼 또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또 이런 생활을 살아야 돼요. 제가 하루에 4시간 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강의 준비 한 3시간, 그러니까 오늘 같은 수업은 한 6시간 해야 돼요, 수업 준비를. 보통 3시간. 그럼 7시간만 일하면은 저 편하게 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수업 준비하면은 12시부터 한 4시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 남들 다 일할 때 여유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신 수업 같은 거 할 때는 8시간, 2시간, 3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실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4시간만 수업하면은 쭉 놀아요. 논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놀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재테크 공부를 겁나 해요. 인장을 가든 책을 읽든 저 책만 거의 30권 읽었어요. 부동산 관련 책을요. 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이게 생각이 돼야지. 제가 어떤 걸 만나요? 여러분은 솔직히 관련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이번에 그 공동투자 하신 분들의 이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남편들이나 그분들의 부인들은 그런 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이 빡세요. 하루 종일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할 필요도 없겠지만 나중에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면서 다른 거 많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문화도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놀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힘든 일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선생님 저 집에 아빠 잘 사시니까 저 맨날 놀아도 돼요. 여러분 그때 맨날 놀지 않을걸요? 그때 그냥 취미식으로라도 학교 다닐걸요? 시간을 그냥 그렇게 채우고 있을걸요? 근데 문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채운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게 여유. 자유인데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자유와 여유냐면 하고자 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여유죠. 자유. 다시 말해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정해는 주식을 겁나 좋아할 수 있어요. 테슬라 어떤 곳일까? 기업 조사해야죠. 다들 하고 싶은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서핑 같은 거 좋아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
나이 든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배를 타요. 몇 시간 만에 갈 곳을 3박 4일 동안 가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다 시간에 대한 개념 문제예요. 시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되게 효용 높게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되게 아쉽게 쓴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 적용하면요, 제가 아까 대학교 가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막판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4시간씩 공부하고 편하게 즐겼으면요, 그 시간 동안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쌓을 수 있는 뭔가를요 4년 동안 쌓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축적을 한다는 거죠. 뭘 하든 간에 디자인을 공부하든 뭘 하든. 근데 3년 동안 신나게 놀다가 이 4시간씩 누군가는 4시간씩 매일매일 4년까지 하겠지. 나는 괜찮아. 난 1년 만에 끝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1년 동안 하면서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걸 못해. 다른 거 축적이 안 돼. 꼭 필요한 것만 하게 돼. 뭐? 취업만 하게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이 수능 준비를 해가면서 내가 느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내가 좀 다수의 시간을 하루 종일 공부하는 데 썼지만 대학교에 간다면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가 해야 될 것들 꼭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꼭 찾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립니다. 2019년 6월 32번이에요. 자, 표시하세요. 자, 빈칸은 이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읽는 것보다는, 그렇죠? 많이 읽어서 합치기보다는 한 개를 읽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네, 됐죠? 기다려주는 착한 강사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현실에서 그들의 작업과 이론적인 결론은요, 부분적으로 발전된다. 빈칸. 빈칸 뭐예요? by가 나오네요. from이 나오고. 그쵸? 뭐뭐로부터, 뭐뭐에 의해서죠. 그쵸? 그럼 발전 원인이죠? 보기 3번 보세요. 보기 3번은 발전 목적이죠. 탐험하기 위해서니까. 투부정사는. 그쵸? 근데 1, 2, 4, 5번은 발전하는 원인이죠. 됐어요? 그래서 원인 또는 목적이죠. 그래서 T는요, 발전, 원인, or 목적. 근데 목적은 보기 하나였고 얘는 4개였어요. 그럼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 그럼 이론적 결론이 무엇에 의해서 발전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시 말해서, 그 앞문장과 뒷문장이 똑같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알았다. 데이터를 뭐 할 때? 그들이 결정할 때, 해석에 대해서 결정할 때 데이터를 이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뭔 개소리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알아요. 잘 보세요. 자, 이것은 주장된다. 뭐가 주장되냐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 우리의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을 추론하고, 그리고 증명하거나 반증해야 한다는 거. 그것들 뭐예요? 요 가정들이죠. 그렇죠? 가설들을 표본화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증명하거나 반증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나온 거 맞죠? 이론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가설을 만든 다음에 그 가설과 샘플된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미 데이터를 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해석을 결정할 때 이미 데이터를 안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있잖아요, 지금. 이론을 만들 때 데이터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잘못됐죠, 그렇죠? 원래 이론 정한 다음에 추론할 수 있는 가설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 파악해가지고 데이터와 가설을 비교하는 건데 이미 데이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것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좀 이해 못 하시니까. 자, 볼게요, 한번. 처음부터 볼게요. 네. 요것만 처음부터 볼게요. 자, 최근에 수십 년을 거쳐서 학술적인 고고학자들은요, 촉구받아왔대요. 수행하도록.
그들의 연구를, 발굴을 뭐에 따라서 이 어떤 가설 테스팅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설을 만들고 테스팅 해가지고 뭔가를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제촉받았대요. 촉구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은 요 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밑줄이 세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사실, 적용. 자, 이러한 과학적 방법의 적용은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다. 그럼 이건 좀 이해되죠? 원래 이런 스타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 자, 데이터가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마지막, 여기 샘플 데이터. 데이터는 경향이 있는데요. 야기하는 경향이 있대요. 예측하지 못한 질문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문제가 뭡니까? 아,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이터가 저희가 예측한 거랑 다른 데이터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문제고, 또 이거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고고학자들, 어떤 고고학자냐면요, 주장하는 이 가설, 검증, 과정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은요, 찾는다. 그들 스스로가요, 허구죠, 허구. 허구를 만드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고고학자들이요, 이론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요. 근데 데이터가 어때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뭐 질문을 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뽑았는데 예측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허구 만드는 거예요. 허구. 이해됐어요? 원래 이 연구는요, 이론을 만든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판단해가지고 가설과 데이터를 이렇게 약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갔을 때 데이터가 예측하지 않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허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미 데이터를 아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원래대로 하면은 데이터 예측이 안 돼. 그래서 데이터 미리 알고 있는 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구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서 말한 허구를 만든다는 말과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들의 작업, 이론적 결론은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발전될까요? 허구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미리 알고 있는 데이터일까요? 새로운 데이터일까요? 미리 알고 있는 거.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허구 또는 미리 알고 있는 데이터. 이렇게 정리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답. 몇 번이요? 2번? 데이터에 대한 비교? 다른 분야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비교? 미리 알고 있다는 느낌을 미리란 단어를 찾지 마시고 1번이에요. 1번에 헤드 PP가 쓰였잖아요. 이미 발견되었었던 데이터예요. 원래 연구는 이론 만들고 가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뽑는 건데 그렇게 데이터 뽑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예측되지 못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만 미리 발견해놔. 그리고 다 껴맞추기.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미리 알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허구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한번 지우고. 자, 가정함으로써 가능한 이론적인 틀이 뭐야? 데이터야? 뼈대 데이터야?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그게 허구를 만드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그게 없잖아요. 됐어요? 다음 볼게요. 자, 6월에 34번 체크하세요.
됐어요? 다 됐어요? 볼까요? 자, 일단은 근거는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문장만 보고 한번 찍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없다고 치고. 자, 하지만, 자, 이걸 반면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골든 룰, 황금률, 뭔지 몰라. 이러한 황금률이 격려하지만 행위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보살피도록, 다루도록 격려하기는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의가 나왔고 그 대의가 이러한 황금률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살피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문장 보살피지 않는 거.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살핀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살피라고 하지만 진짜는 자기 자신을 보살피라고 한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지 말라고 한다. 됐어요? 한번 답 찾아보세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보살피라고 한다. 해보세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되지만 일단 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1번? 좋았어요. 답은 아니에요. 2번? 두 가지 버전은 일단 모르죠. 사이에 내적인 어떤 반박을 나타낸다?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챙기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4번이 맞아요. 잘 보세요. 1번부터 해볼게요. 이끌지 않는다. 자아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뭐에 맞춰서? 염려에 대해서 행동하도록. 염려하여 행동하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여 행동하도록 이끌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아까 다른 사람 챙기지만 다른 사람 챙기지 않는다. 이게 다른 사람 챙기지 않는다. 4번 보세요. 4번. 요구하지 않는다. 버리는 거. 자기에 대한 걱정을 버리는 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버리지 않는다죠. 자기 자신을 챙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챙기기. 이거는 남 안 챙기기. 그래서 1번과 4번이 후보예요. 후보. 근데 이 문장을 읽고 다음 내용 봤는데 자기 자신을 막 챙겨 막. 그럼 4번이에요. 근데 뒤에 봤는데 타인만 챙겨. 그럼 1번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타인을 챙기지 않아. 그럼 1번이죠. 됐어요? 볼까요? 한번 이제 다시 가볼게요. 자, 해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위에 걸 체크했거든요. 위에부터 한번 내려볼게요. 자, 모든 황금률이요. 똑같지 않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부정적인 버전은 제약을 가르치고요. 긍정적인 버전은 개입을 격려한대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부정적인 거는 제약, 긍정적인 거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밖에 몰라요. 자, 그다음 예시가 나왔어요. 여기 예시 있어요. 자, 너에게 해로운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거 제약이에요? 개입이에요? 제약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거 개입이에요? 제약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게 제약이잖아요.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하라고 한 거지. 하라고 하는 거는 개입이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입이지. 근데 하지 말라. 남한테 해로운 거 너도 하지 마. 너 남한테 하지 마. 이거는 제약이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황금률에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 근데 제가 물어볼까요? 한 개는 하지 말라고 한 개는 하라죠. 그렇죠? 근데 그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네가 싫어하는 거 남한테 하지 마. 널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해.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나. 됐어요? 답 뭐예요? 4번.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 여기 더 있어요. 이제 가볼게요. 이건 진짜 대놓고 답이에요. 해볼게요, 한번. 자, 의도적인, 이게 이동이거든요. 걱정의 이동. 어디로부터?
자아로부터 걱정의 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자기 참조적이다. 지금 주어는 뭐냐면 나로부터 관심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타인을 바라보는 거야. 내가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것에서도 부분적으로 자기 참조적이래요. 이 말이 뭐예요? 남을 보는데 나를 참고해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기 싫어하는 거 남한테도 하지 마. 너가 받기 싫어하는 거 남한테도 하지 마. 이거 기준이 너라는 거죠.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지. 다시 내가 받기 싫은 거를 남한테 하지 않는 거. 그렇죠? 내가 기준이죠. 됐어요? 그다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둘 다. 보세요. 부정적 버전 그리고 긍정적 버전 앞에 나온 거죠. 요거죠. 둘 다 불러일으킨다. 자아를 뭐로써? 기본적인 measure,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자아를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걸로써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그것에 대항해서 행동이 평가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아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버전이든 긍정 버전이든 자아는 기준이다. 자아 기준, 자기 참조적. 다 그런 말이 자기를 챙긴다고 하는 거잖아요. 답이 4번이죠.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9월 32번. 표시하세요.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됐나요? 가볼까요? 빈칸 문장이 여기부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풀어볼게요, 한번. 자, 식단에서의 변화. 어떤 변화냐면요. 수반하는, 높은 수입을 수반하는 식단에서의 변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수입이 올라가면 고기 먹습니까? 야채 먹습니까? 고기가 비싸니까, 그렇죠? 한우가 이 상추보다 한 몇십 배 비싸죠, 그렇죠? 자,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를. 뭐에 대한 증가냐면요. feed grain. feed는 먹이로 하는 곡물이에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먹이로 주는 곡물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가축. 누구 뭐라기보다는 먹는 곡물. 먹는 곡물보다는 먹이는 곡물의 생산에 있어서의 엄청난 증가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가축을 많이 키운다는 거죠. 됐어요? 자, 뭐 하기 때문에? 동물 기원인 음식이 부분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보세요. 동물 기원 음식 뭐예요? 고기 아닙니까?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고기가 식물을 대체한다가 나올까요? 식물이 고기를 대체한다가 나올까요? 그렇죠. 식물을 대체하는 거죠. 식물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다 찾아보세요. (5번)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번. displace가 대체한다예요. 식물 기반인 음식을 사람들의 식단 안에서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걸 먹는다 했잖아요. 소비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 보기에 따로 해석해보세요. 저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자, 이것은요. 여기만 해석할게요. 자, 걸린다. 필요하다. 소비된다. 2에서 6배예요. 2배에서 6배예요. 2배에서 6배 더 많은 곡물이 필요로 한다. 뭐 하는데? 생산하는데. 음식 가치를 뭘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고기를 통해서 음식 가치 생산하는데 2배에서 6배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돼지가 다 처먹으니까. 뭐보다? 얻는 것보다. 똑같은 가치를 얻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식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랑 동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에너지랑 비슷한데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동물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곡물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2배에서 6배나. 됐습니까? 이건 뭐 답에 대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입이 많아지니까 동물을 가축을 더 생산한다고 하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요즘 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9월에 33번입니다. 자, 표시하세요.
가볼까요? 타겟팅 먼저 해볼까요, 여기? 자, 이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발생한다.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뭐뭐 때문에, 때때로 사람,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하지만 핵심은 대절이다. 이러한 종류의 포스트 트루스의 관계, 사실에 대한 발생한다. 오직 뭐 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주장하기 위해서 찾을 때 어떤 것을, 어떤 거냐면 이러한 어떤 것. 타겟팅 어떻게 할 거예요? 빈칸일 때 포스트 트루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트루스가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죠. 그러면은 포스트 트루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트루스가 발생하는 때가 바로 빈칸이죠. 됐어요? 써볼까요? 이게 뭔지 몰라 일단은. 포스트 트루스가 발생하는 때 언제 발생하냐. 여기 대충 나오긴 하죠. 우리가 뭔가를 추구할 때, 주장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주장하려고 할 때, 그럼 뭘 주장하려고 할 때 포스트 트루스가 나오냐 찾아야 돼요. 여기 가볼게요. 이제 가볼게요. 자, 만약에 한 사람이 본다면 옥스포드 사전적 정의를 본다면 한 사람을 얻는다 의미를 어떤 의미냐면요, 포스트 트루스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포스트 트루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 구문이 하나 나왔는데 not so much ASB가 나와요. 여기서. 그 뜻 뭔지 아세요? 진경 뭔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적어보세요. A가 아니라 A라기보다는 B. A라기보다는 B. 그럼 뭐예요 이거? 자,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이, 자, subordinate 하면요 종속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이 종속된 거예요. 우리의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포스트 트루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사실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이 정치적 관점으로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포스트 트루스일 때는 정치적 관점이 더 중요해요? 사실인 것이 더 중요해요? 다시. 자, 사실이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어 있다고 했어요. 종으로 속해 있다고. 종. 쫄개라고, 쫄개. 뭐가 더 중요해요? 와우, 여러분. 사실이 정치 관념, 관점의 종이다. 누가 짜인 거야? 이 얘기 못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럴 때 종속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얘가 우선된다고, 얘가. 사실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정치 관념이 우선된단 말이야. 됐어요? 좀만 더 볼까요? 자, 옥스퍼드 사전적 정의는 집중한다. 이 포스트 트루스가 뭔지, 뭐냐면, 즉, 생각인데요. 감정이 때로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보세요. 정치관념도 사실보다 중요해. 하지만 감정도 사실보다 중요해. 이게 또 포스트 트루스래요. 그게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포스트 트루스가 뭐예요? 정치관념처럼 사실보다 중요해진 그런 정치관념일 수도 있고, 감정은 감정인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찾아보세요, 한번 답을. 어떤 거를 추구할 때 이 포스트 트루스가 나오는 건지. 맞아요, 5번? 나머지는요? 정현? 5번이 틀리지 않았어요. 5번이요, 5번. 다른 찾고 있지 마요. 위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시겁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정치관념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이걸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볼까요? 혼합된 감정을 억제하는 것. 억제하는 뭔가. 억제한단 말 나온 적 있어요? 정치관념 우리 억제합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 정치적 관점을 균형 맞춰주는 어떤 거. 균형 맞춘다고 안 했어요? 네, 균형 맞추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정치 관점 자체는 될 수 있죠.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균형 맞추다는 느낌이 뭐냐면 제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정치적 관점이 있으면 약간 이거 제동 걸어주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정치관념은 정치관념 그 그대로 사실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글이잖아요. 이걸 조절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다음. 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거 뭔지 아세요? 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게 좀 인니드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불쌍한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 그럴 때 포스트루스 나옵니까? 그런 척이 이게 뭐 개소리야 아주. 진짜 제가 해설하면서 진짜. 자, 운반하는 거. 지속적인 가치를. 절대 사실. 아니, 절대 사실.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사실보다는 더 중요한 거. 절대 사실은 아니죠. 됐습니까? 자, 답은 5번이고요. 다음 11월 31번.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좋아요. 네, 표시해 주세요. 제가 어릴 때 돈이 없어가지고 저 재현이 쓰고 있는 폴로? 저 폴로인가요? 저 모자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 겁나 비싼 거예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한번 써보러 갔는데 맞지도 않더라고요. 문제는 크기가 안 맞아. 금액을 떠나서 안 어울려 나는. 머리가 동그라면 안 어울려. 슬펐지 그래서.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머리 크기도 안 되구나. 그쵸,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죠? 군대 가서 모자 제일 큰 거 썼어요. 아니, 제일 큰 건 아니고, 거의 탑급. 자, 보기 한번. 자, 여기서 알면 좋은 거는, 사이언티즘이 단어 뜻을 알면 되게 좋아요. 뜻 뭔지 아시는 분? 그쵸? 잘하네. 해볼게요. 자, 과학의 역할은요, 때때로 과장된다. 뭐와 함께? 지지자와 함께. 미끄러지는, 어디로? 과학 만능주의로 미끄러지는 지지자와 함께. 그럼 뭐예요? 과학 짱이다. 최고다. 그러면서 과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떠나건 상관없이 일단은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발전과 함께, 과학의 발전과 함께 경향이 있다. 미끄러지는 과학 만능주의. 똑같은 소리 또 한 거예요, 방금 전에. 과학 만능주의 가고 있다. 과학이 짱이다. 그 결과라고 했어요. 과학 만능주의로 간 결과예요. 과학 만능주의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 결과. 과학 만능주의로 간 결과가 뭐냐면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을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여기 있는 짝대기는요, 날려버리시고요. 이게 동사니까. 그런 과학적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접근은요, 꼬리표가 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주관적이라고. 네 생각이라고, 네 생각. 주관적인 게 뭐예요? 네 생각이지. 맞는 생각, 그러니까 올바른, 라이트한 게 아니라요, 네 생각이라고. 또, 그러므로 오블리를 빈칸이에요. 답은 뭘까요? 그렇죠. 이건 아시니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만약에 어카운트가 중요성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저도 알고 푼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시험장 가서 봤는데 알고 푼 게 아니에요, 제가. 맞추긴 했어. 아닌 걸 걸렸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지문에서 빈칸은 플러스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 플러스 맞아요? 왜냐면 리를이 쓰레기잖아요. 리를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플러스랑 합쳐야 마이너스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는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이야. 그럼 이걸 묶어가지고 마이너스가 아무튼 마이너스 나와야 돼. 더해서 마이너스, 곱해서 리를과 합쳐져가지고 마이너스 나와야 돼.
그럼 잘 보세요. 나머지 보기를 1, 1과 합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오케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면 안 오케이죠. 볼까요, 한번? 보기 1번. 의문이 없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1번 제껴야 되는 거예요. 3번 논쟁 없는. 좋은 거잖아요. 제껴야죠. 5번 편견 없는. 좋은 거잖아요. 제껴야 돼요. 2번, 4번 중에 찍었어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Little variation. 변함없는 이에요. 끝났죠. 변함없는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좋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과학 만능주의가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하는 건데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을 변함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것이에요. 진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함없다랑 주관적이라는 거랑 맞아요? 만약에 4번을 했어. 4번 하면은 변함없는 이래. 이거랑 주관적인이랑 엔드로 놓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아예 모르는데요? 2번 찍어야지 어떻게. 단어 자체를 중요성이라고 알고 푸는 사람이 이 전국 대한민국에 10명은 안 됐대요. 어가운트 주소, 뭐 계좌 이런 것만 알지. 저는 어떻게 푼지 아세요? 저 설명이라고 해석했어요. 설명. 설명이 없는. 왜? 주관적이라고 했고 설명할 가치가 없는, 설명이 없는,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란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 만능주의가 중요한데 과학적이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지. 그 설명할 필요 없는. 이렇게 해서 저는 2번 찍었어요. 근데 답은 중요하지 않는 이라고 해가지고 답이 2번이었대요. 됐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11월 32번. 자, 표시해주세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잠깐. 얼마 어차피 보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근데 겁나 근거가 길죠, 그렇죠? 이거가 되게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재진수를 막 찍어서 맞출 문제도 아니고 이 글 자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풀 수 있고 이해를 못하면 못 풀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이거 타겟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스의 심리학자 JP라는 사람은 종종 분석한다 아이들의 시간 개념을. 지금 여기서 주안점은 시간이에요. 그쵸? 시간 개념. 뭘 통해서? 그들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비교하는, 또 추정하는 시간을, 또 시간 문제죠. 그쵸? 자, 다뤄지는 일련의 어떤 한 쌍, 몇 쌍의 어떤 이벤트로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취해지는, 뭔지 몰라요. 자, 전형적인 실험에서 두 개의 장난감 차량은요, 보여진대요. 달리는 것으로 동시에 평행된 트랙을, 평행의 트랙이 있나 봐요. 장난감 차가 있나 봐요. 두 대의 차가 있고 평행으로 동시에, 그죠? 같은 시점에서 빵 출발하나 봐요.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실험 왜 하죠? 뭐에 관련된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시간 하나만 나왔잖아요, 지금. 시간, 타임. 시간 개념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주안점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됐어요? 제가 한 번에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는요. 솔직히 나중에 해석해드리면은 이게 시간과 관련돼 있다. 아이들은 혼동한다. 시간. 이게 템포러리 시간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네, 시간. 시간과 공간 차원을 혼동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적 실수, 공간적 실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아이들은 주장할 수 있다. 차가 시작했고 멈췄다고 달리는 것을 함께, 자, 봐보세요. 차가 함께 출발했고 함께 멈춘 거예요. 이해됐어요? 함께 출발했고 함께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 옳대요. 맞았대요. 여기에 시간이 있나요, 지금? 시간 관련된 거 없죠. 그 다음 거 볼게요. 차량. 멀리 가서 멈춘 차량이에요. ahead. 앞쪽으로 멀리 가서 멈춘 차량은요, 더 오래 달렸다는 거예요.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시간 동안 달렸다고 하는 건데, 이게 틀렸대요. 이해됐어요? 어디가 틀린 걸까요? 여기서. 더 오래 달렸다는 게 틀렸을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더 멀리 가서 멈춘 차량, 더 멀리 간 게 아닌 걸까요? 네?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자, 시간이 문제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시간을 알아보려고 했고, 시간적 혼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근데 앞으로 더 멀리 가서 멈춘 차를 몰라봤을까요, 얘가? 그 아이가 그럼 눈이 삔 거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한 대가 앞으로 가고 여기서 멈췄다고 쳐봐요. 그럼 이 중에 애들 중에 어떤 애가 있냐면 머리 갔는데 아닌데? 똑같은데 이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과 관련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죠? 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더 많은 시간을 갔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럼 더 많은 시간 간 거야, 안 간 거야? 안 간 거죠. 더 멀리 가긴 해서 안 갔어? 더 멀리 갔는데 더 많은 시간 간 건 아니라고. 그럼 어떤 상황인 거예요? 더 멀리 간 건 맞아. 하지만 더 오래 간 건 아니야. 그럼 어떤 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보다 멀리 간 건 맞지. 근데 속도가 빠른 거지. 같은 시간 동안 가가지고 한 대가 더 멀리 가려면 더 빨라야지. 한 대는 빨라야 되는 거잖아. 답 뭐예요? 2번? 5번? 1번이에요, 1번. 한 대는 더 빠르고요. 더 멀리 가서 멈춘 거예요. (2번) 볼까요? 둘 다 같은 지점에 멈췄다. 개소리죠. 그렇죠? 5번 볼까요? 둘 다 그들의 속도를 늦췄다. 도달했다. 똑같은 지점에. 잘 보세요, 지금. 똑같은 지점 도착했고, 똑같은 지점. 둘 다 똑같은 지점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한 대가 멀리 갔다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왜? 시간을 혼동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 볼까요? 한 대가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 대보다. 끝까지 한 대가 다른 한 대랑 똑같은 속도를 냈다는 거예요. 같이 멈춘 거예요. 둘 다 번갈아서 그죠? 번갈아서 했다. 그들의 스피드를. 하지만 도착했다. 같은 지점. 이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지점에 도착한 게 아니잖아, 지금. 됐어요?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수업을 거의 저희가 9시 45분이에요, 지금. 진경이 질문 받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저는 좀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가서 일주일 남았으니까 대충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할 수 있는 걸 더 준비해서 더 많이 해줘야겠다. 주제를 수업하다 보니까 더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해서 대충 할 게 아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기도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집중도가요, 지금 거의 저랑 1년 하고 있잖아요. 1년 중에 제일 좋아요. 오늘 집중도가.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느끼기 때문에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그 약간 뭔가 숭고한 어떤 마음가짐이죠. 그럼 그 자리에서 제가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좀 지어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마음가짐이 되게 좋은 마음가짐이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럼 최선의 점수, 여러분이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가 나옵니다. 100점을 찍는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맞았던 점수 중에 제일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최고의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너무 고생하셨고, 또 오늘로 저는 이제 마무리 됐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뵈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모여서 모의고사 푸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한 3시 반쯤 와서 준비해서 4시에 보고, 저는 또 5시에 가야 돼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시험 볼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석도 안 하지 마시고, 해석은 저한테 검사받는 정도로만 하시고, 문제 같이 풀고 하는 걸로. 그리고 웬만하면은 듣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좀 더 일찍 와서 좀 시간을 좀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 저 10분만 일찍 오면 1시간 10분 동안 하면은 듣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3시 반까지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박수! 고생했습니다.